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866-4362번으로 오늘 소개할 매물에 관한 궁금증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문의점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부동산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오프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발표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이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대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지난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은 이제 집주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세금 감면이라던가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세 감면 확대를 하겠다고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랑 재산세에 대해서 3년 동안 더 유예를 하겠다, 세금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면적에 따라 4년 단기 매입 임대주택인지 8년 중공공 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제, 대신 1호 이상 취득을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부분을 이제 면제를 해주지만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제 85% 감면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원래 2호 이상 매입 시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1호 소형주택 1호 이상만 중공공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8년짜리로 중공공 임대로 하였을 경우에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부과를 할 예정이었던 임대소득세 부분은 이제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세도 이제 과세 대상이 이제 분류가 되었는데요.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 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월세는 기존대로 종합과세 지금 과세 중이었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고 2019년도부터 이제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임대소득도 분리과세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차이점을 두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행은 지금 필요경비율 60%를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70% 필요경비율을 이제 공제를 해드리고요. 임대주택을 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50%만 이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을 경우에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지금 필요경비율의 차입점과 예상 세액을 제가 비교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총 수익 금액이 2,500만 원일 경우에 필요경비율 60%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산출세액이 36만 원만 냈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을 70%를 적용을 하고 400만 원을 공제했을 경우에 21만 원 정도밖에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미등록을 하시게 되면 51만 원이라는 필요경비율 50%밖에 차감을 못 받기 때문에
51만 원이라는 이제 조금 더 세금을 조금 더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지방세 쪽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달라진 점이라던가 지원 확대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지방세 감면 확대,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겠다. 3년간 더 유예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8년 임대 시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2호 이상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는데, 이제는 8년 중공공 임대 시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호만 보유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주택과 뭐 오피스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택 유형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다가구 주택도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가구 주택이 추가됐다는 내용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소득세 감면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1주택만 임대를 하여도 필요경비율을 이제 차등화 시키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게 되면 70%, 미등록을 하시게 되면 50% 바뀐 내용이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감면을 더 확대했는데요. 8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법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와 중과세를 배제받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이제 매입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중공공 임대 8년짜리로만 이제 매입을 하셔야지만 이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감면 기준도 합산 배제 대상이 5년에서 8년 임대시로 바뀐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건보료 부담도 완화를 해주는데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4년 단기 임대 시에는 40%, 8년 준공공 임대 시에는 80%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입자와 이제 집주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4년에서 8년간 이제 거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겁니다. 4년에서 8년 동안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에 등록된 이런 주택에서는 매년 인상률,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인상률 또한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거가 안정된다고 바라볼 수 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세입자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했을 때 부담을 좀 줄이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매물에 관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상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개인이 지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20.85제곱미터, 실평수는 복층 포함한 8.5평이 되겠습니다. 복층 구조로 총 16층 건물의 4층에 해당합니다. 분양가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분양금액 2억 4,4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의 보증금, 월세는 1천만 원의 보증금에 95만 원의 월 수령이 예상됩니다. 실투자금 전세 시 1,400만 원, 월세 시에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서교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시 실투자금이 1,00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게 눈에 띄는데요. 먼저 서교동 입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본 물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홍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복층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제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제 빨간색 건물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하철 교통권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홍대 입구역이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뿐만 아니라 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하여 젊은 직장인분들이라던가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교통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합정역이 있는데 합정역도 환승역이죠. 이제 2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본 물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찾는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이 홍대 상권에서 이제 그 상가를 상가 운영을 하시는 상가 사장님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명문 대학교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요, 본 물건지와 굉장히 가까운 뭐 도심이라던가 공덕, 용산, 그리고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등 본 물건지에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까지도 뭐 지하철 정거장으로 한 7, 8정거장이면 가게 되어 있고요. 공덕이라던가 용선도 합정역을 이용하여 금방 도달할 수 있고, 상암 DMC도 이쪽 직장인 수요, 이쪽의 직장 상권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쪽을 이용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가 이용 시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교통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을 뭐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 보니까요. 합정역에서도 가깝고 또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도 근방에 있습니다. 개발 호재와 주변 환경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이 도시형 생활주택 본 물건지 주변 개발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일리, 첫 번째로 뭐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가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는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 중에 합정지구 개발 호재입니다. 이쪽은 이제 홍대에서 한강까지 시민 이용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남동 쪽에 가보시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완료를 하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래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긴 수빈 경의선 공원화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대 입구역 쪽에 홍대 AK 플라자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런 개발들이 완료가 되면 생활 편리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고 사람들 수요층들이 더욱더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이 완료돼서 준공이 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도 있는데요. 이쪽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생활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개발 호재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는 2021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성산대교나 가양대교를 이용하는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 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연계한 서울 서북부의 접근성이 많이 향상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 쪽에서나 이 목동 쪽에서 이 상암 DMC로 진입하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이게 월드컵 대교가
완료가 되면 뭐 상암 DMC라든지 강변북로 자유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더 좋아진다는 점은 뭐 이쪽 지역의 집가 상승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정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되게 큰 또 호재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 서부선 경절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서울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을 관통해 지역의 교통 해소 및 통행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개를 설치하는 노선인데요. 지금 서울대 입구역 쪽 가보시면 지금 뭐 신림선이라고도 하죠.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서부선도 연결이 다 되게 되면 이 서남권과 서부권을 이어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더 핵심적으로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서교동의 오피스텔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물건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그 전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4층부터 8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8층부터 16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좀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물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등기상 공부상 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투자 방법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대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층고로 인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채광과 환기에도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지금 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정형 에어컨과 뭐 수납 공간,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여러 가지 다 빌트인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뭐 편리할 만큼 1, 2인 가구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층 건물 4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도 도와주세요. 네, 본 물건은 그 매매 가격이 지금 2억 4,400만 원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투자 시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을 2억 3천만 원이라고 써놨는데요. 더욱더 높게도 형성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처음으로 이 현장에 그 청약이 열렸는데요. 경쟁률도 굉장히 지금 치열했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뭐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투자, 지금 저희 쪽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물건 더 보여드리는 거니 조금 더 전화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월세 투자 시에는 지금 1,0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지금 전세 투자 시 1,400만 원 이하 투자로 보고 있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월세 투자를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본 물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요. 홍대 상권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상권이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5년도 이후에 오피스텔 건축이 없었습니다. 거의 12,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규 오피스텔 분양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의 이제 환승역입니다. 합정역은 2호선, 6호선, 홍대 입구역은 경의중앙선,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뭐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좀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장 답사가 가능해 실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망원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 완료됩니다. 실사용 면적이 12평, 방 2개 구조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씩 있습니다. 총 5층 건물에 3층에 있고요. 매매가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매매가 2억 3,8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실투자금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망원동의 입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마포구 망원동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그 이태원 경리단길을 모티브로 한 망리단길로 유명해진 지역인데요. 이 망원역은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과 망원역에는 도보로 약 600m 정도, 실제 걸음으로 한 6, 7분 정도면 망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강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리단길 주변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계속 홍대 상권의 여파를 받아서, 확장의 여파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호선을 이용하는 상암 DMC 쪽의 직장인 수요 또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암 DMC 쪽에는 이제 주거의 형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6호선을 이용하여 망원동이나 이 망원역 주변 일대로 이 직장인분들이 많이들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원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2호선,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을 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주변으로는 한강, 그리고 홍대, 그리고 망리단길 등 굉장히 입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금액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제 거의 마지막 소액 투자 물건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원역 근처에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신축 다세대 주택 이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상암 미디어 시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면적의 약 35%를 상암동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상암 종사자 수만 약 6만여 명, 상주 인원 약 4.5만여 명, 그리고 IT 등 유치 기업만 약 70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DMC 롯데몰 입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DMC 롯데몰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DMC 롯데몰도 입점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쪽을 찾는 수요층도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주변 상권이 또 발달한다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이 상암 미디어시티에 계속되는 확장이 되는 사업은 이 지역 일대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숲길 도시재생 프로젝트죠. 경의선 숲길 용산에서 가자역, 그리고 총 6.3km로 하루에 2,000여 명, 연간 50만 명이 찾는 지금 마포 대표 명소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현행의 숲도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긴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망원역, 망원동 주변의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연트럴파크로 불리고 있는데요. 연남동에서 선역의 숲을 이어 용산에서 상암까지 연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안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 호재로 이제 서부권 최대 업무벨트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4월에 발표를 했죠. 서울 5대 창조 경제 거점 육성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신촌, 홍대, 합정밸리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 벨트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암은 친환경 최첨단 IT 글로벌 도시, 그리고 홍대는 관광문화 특화지구, 합정은 한강과 어우러진 역사문화지구, 그리고 공덕은 문화업무지구, 그리고 홍대 주변 디자인, 출판 특화거리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6호선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상암부터 공덕까지, 그리고 홍대, 합정, 망원 등 이쪽 라인은 이제 업무벨트가 형성됨에 따라 이쪽을 찾는 수요층 또한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망원동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장 답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개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망원역에서 도보 600m,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넓은 창호로 개방감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신혼부부에게 맞는 사이즈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1, 2인 가구들한테 되게 알차게 공간이 조성이 되었다고 와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옵션도 거의 풀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깔끔한 화이트톤 주방, 그리고 CCTV, 엘리베이터 등 넓은 주차시설 또한 이 집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투룸 그 평균 시세가 지금 거의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계속해서 그 수요층이 증가함에 따른 전세가 상승도 매매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에 2억 초반대 물건이 나온 겁니다. 이제 투룸이고요. 3베이 구조고 아까 옵션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 나와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예상가는 2억 3천의 전세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이 주변 일대 전세 평균가가 2억 4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근데도 제가 임대 금액을 조금 약하게 적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금액을 더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임대 금액은 우선 전세 2억 3천이 좀 무난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실투자액은 전세 투자 시 800만 원을 투자 예상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시죠. 네, 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망원동 일대는 이제 아까 그런 직장인 업무 단지라던가 이런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과 같이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들은 계속해서 공실률도 높고 수익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1, 2인 가구에 맞게끔 설계와 옵션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임장을 해서 와서 보시면은 직접 지하철역까지도 걸어 보시고 그리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직접 현장 방문해 보시면 이 본 물건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매물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신청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